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 툴인 판다스. 여러분, 팬다고요? 아니죠. 판다스는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게 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데이터 조작이죠. 매니플레이션과 그다음 분석을 위한 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다스 여러분들이 실습할 거는요. 제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실습은 여러분 GitHub에 10분 완성이라는 판다 10분 완성이라는 그쪽 가시면 이 GitHub에서 여러분이 다운하면은 다 이제 사실은 있어요. 실습 파일들이. 그리고 코드 연습은 여러분이 뭘 하냐면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하는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판다스 파이 데이터, 그쵸? ORG에 가시면 이렇게 7cc라고 있습니다. 제가 7cc 뭐예요? 이 커닝 페이퍼죠. 커닝 페이퍼 결국 뭐예요? 가장 시험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핵심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0분 만에 끝납니다. 진짜 이거 근데 이 내용이 다 축약되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만 7ct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7ct를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다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딱 해도 바로 우리가 이제 판다스를 그냥 쭉 하면은 보통 6주 교육, 집체 교육 같은 거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거는 중요한 거는 다 다룰 겁니다. 이제 여기에 주어진 예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7ct에 있는 내용들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뉴얼,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예제로 나와 있는 그 예제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걸로 위주로 하고 대신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에러가 나와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각각 예제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데이터다. 아니면은 뭐 타이타닉 데이터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맞게 그걸 튜닝해 줘야죠. 결국은 그래서 직접 한 번은 쳐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걸 또 매주 숙제를 열심히 해주시기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의 이제 세션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드냐, 신텍스는 뭐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리쉐이핑,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시리즈는 일단은 그냥 구조예요. 자료 구조에서 1차원적인 이제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 자료 구조 때문에 아셔야 되고, 판다스에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아는 엑셀 파일의 행과 0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구성 쓰죠. 판다스 자료 구조에 대해서 잠깐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목적은 뭐냐면 서로 다른 형식을 갖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D 타입이다. 데이터 타입을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일한 어떤 형식 구조로 통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바로 이거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 즉 데이터 타입을 공통의 포맷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크게 판다스는요, 자료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조화된 그런 데이터 형식을 쓰고요. 자, 둘 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한 곳에 담는 컨테이너예요. 근데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인 데이터 프레임을 실무했습니다. 시리즈 구조는요, 인덱스 번호가 우리 알다시피 처음 시작이 인덱스 나오면 0으로 시작하죠. 그걸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래서 쭉 배우고 이게 컬럼 순으로 나옵니다. 배열을 하게 되면 인덱스는. 그래서 인덱스 데이터 0부터 각각 이게 이제 밸류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값. 데이터 주소에 접근을 해서 그 밸류 값. 그렇죠? 그렇게 인덱싱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해보다가 실제로 우리가 진도를 일단 이 10분 완성, 판단 10분 완성에 대한 취시를 갖고 실습을 하고요. 좀 시간적 여유가 이게 지금 처음 신규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하고 강의 계획을 하고 또 한 번 수정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무 데이터를 다뤄줄 때 필요하다 싶으시면 제가 이제 복합적 복습 형태로 또 추가적인 예제로 여러분들의 리마인드를 왜 여러분들이 실제 과제를 수행하셔야 되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구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는 뭐 다른 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만 이제 문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판다스를 통한 뭐 데이터 분석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하면서 어차피 그 다음 구조가 다 데이터 프레임 구조예요. 실무 자료나 아니면 우리 예제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론도 나오고요. 시리즈 구조를 먼저 아셔야겠죠. 기본적이니까. 칼럼, 이런 칼럼 네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하면 칼럼 0 이렇게 칼럼으로 다가가면 이렇게 시리즈 0, 시리즈 2, 시리즈 3 이런 식으로 그렇죠? 컬럼으로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진행을 잠시 후에 할게요. 예. 여러분 이제부터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대부분은 특히 윈도우 환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뭐 엣지나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을 텐데요. 이 주는 우리가 개발 프로그램이나 공학도 드리니까 크롬으로 이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먼저 크롬 다운로드부터 할 거고요. 뭐 이거는 저희 뭐 실행해도 되지만 저장한 다음에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크롬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희가 코로나19 그 자료로 하게 되면은 간단한 크롤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크롤링 이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 걸, 웹 크롤링이라는 걸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F12키를 키시면,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나중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하겠지만 각각이 이게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이 저희 정보보호학과는 모르겠지만 이제 컴퓨터공학과 과목 중에 아마 HTML이나 CSS 과목, 자바스크립트 과목을 공부하시면 이런 부분은 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돔트리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이 이게 잘 돼 있어요. 개발자 모드고 가장 친화적이어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제 맞게 아나콘다를 칠게요. 그렇죠? 아나콘다 설치 바로 나오죠? 그렇죠? 보통 도커나 어떤 플랫폼이랑 여러분들이 연동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그 하시면 좋긴 한데요. 잠깐만요. 그냥 아나콘다 설치로 가지 말고 아나콘다 사이트로 가시면 가상 환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나콘다 지금 페이지 나오죠? 게스타리드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아나콘다 인디비주얼 에디션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환경, 그렇죠? 네. 맥 OS, 리눅스 환경 그래 보시면 되고 지금 2.7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호환이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2.7에서 3.7로 변환됐을 때 많이 변했는데 이제 모듈을 처음에 파이썬 모듈이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를 보면요. 파이썬이 자바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7이나 이제 1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은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경우가 있죠. 우리 컴퓨터가 갑자기 32비트, 64비트 확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여러분 환경을 보시고 지금 여는 시스템 환경을 여러분 가셔서 시스템 환경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인 설정 화면으로 가셔서 내 거가 어떤 시스템인지 홈화면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에 지금 정보를 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파일이나 그 버전에 맞게 아니면 버전 충돌이 일어나거나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정보 가셔가지고 장치 사양을 꼭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 거 윈도우고 윈도우 10 홈이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스템 종류 64비트 운영체제 요걸 보시고 지금 제가 다운받아야 될 게 64비트 이거 인스톨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쵸? 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다 다운이 됐네요. 좀 시간이 걸리죠? 환경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자, 여기는 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나콘다 이거 이제 64비트 있는 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조금
웹 베이스기 해서 우리 그 시스템에는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자체가, 모든 모듈, 근데 보다시피 760개 이상의 모듈을, 이미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여기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저스트밍, 레커닝드,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C 유저,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아나콘다로 할게요. 우리 배웠던 걸 C 유저, C 드라이브의 유저로 아나콘다 3로 하겠습니다. 패스가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냥 원래대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넥스트. 그 다음에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3.7에 맞게 디폴트로 여기 해놓고 요건 하지 마세요.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가 다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 이제 2022월 버전이네요. 그래서 넥스트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보시면 뭐 튜토리얼이나 런 뭐 하고 싶으시면 이거 체크하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피니시할게요. 설치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우리가 검색창, 검색창이 안 나오지? 익숙하지가 않은데? 아니요. 검색, 이걸 볼게요. 그 다음에 아나콘다 하시면 돼요. 자, 아나콘다 하면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건 여기 있으면 확률이 약간 틀린데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어, 처음에 할 때만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릅니다. 열린 창처럼. 자, 그래서 뭐 돈쇼 어게인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런칭이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이렇게 R 스튜디오도 갖고 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런칭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이제 VS 코드로 할 때는 파워쉘 그 프롬프트로 이용해서 쓰고요. 보통 이제 주피터 노트북 런칭,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좀 이렇게 화면 확대를 해보면 이 데스크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보여집니다. 자, 방법론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일단은 잠깐 내가 끌게요. 음, 어, 이제 확장판 내비게이터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 음, 이쪽으로 할게요. 검색. 자, 아나콘다 아까 다시 보면 우리 매뉴얼이지만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걸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나콘다 이거를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도 많이 쓰니까 작업 필수에 고정 이렇게 해서 항상 써요. 좀 편하고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CMD 창처럼 나오고 이제 조금 다른 게 이 명령창에 여러분들이 인스톨 패키지 같은 거 할 때 달라요. 보통은 이제 파이썬을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pip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패키지명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피터 노트북은 이 아나콘다잖아요. 자기네들 이름을 써요. 콘다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쪽 갈게요. 아이고 지금 이게 이쪽으로 되어 있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습하는 거를 여기 바탕화면에다 보통 해놓는 게 편하죠. 그 테스트를 여러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데스크탑에 있는 걸로 읽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PDF 여러분 리너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엑소 조도라는 그렇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사이트를 가시면 웹상에서 이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데이터 랭글링 이 치시를 배울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붙이셔서 하는데 수정은 조금씩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처음에 요 보시면 데스크탑으로 가시면 몇 가지 주피터 노트북에 할 수 있는 걸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업로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이쪽에도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있는 이 뒤에 확장자가 IPYNB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올려가지고 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 있죠?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새로운 어떤 거를 파일 만들 때 U를 누르시고 파이썬 3나 아니면 다른 텍스트 파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거 만들면 파이썬 3를 하고 노트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로우스에 대한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안 주어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쓰냐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할 때는요. 이거 save and checkpoint 하면 각각의 저장이 되고요. 처음에 이거를 만약 계속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trust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 마크다운이라고 해요. 지금 요 보시면 코드로 돼 있고 이게 마크다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로운 거 하나 만들면 플러스 누르시고요. 몇 가지 방법 주피터 노트북 쓰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슬리니까 지우고 여기에 하나 그쵸?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고 뭐 실습 아니면 뭐 제가 할게요. 닥터윌 양교수 짱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은 그쵸? 그냥 주석이 어노테이션이 돼요. 주석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코드가 아니라 마크다운으로 바꾸면 그쵸? 여기에 시프트를 하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좀 거시기 하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유닛2의 실습1 이런 식으로 좀 체계 있게 뭐 여러분 그 마음이세요. 그래서 이 실습 파일을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돌려만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제가 한번 돌려봤기 때문에 되는데 여러분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런하면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하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 각각을 이렇게 런해도 돌아가요. 그쵸? 커널로 가셔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자 리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아웃풋을 다 지우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아웃풋 없죠? 네, 안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을 할 때, 요렇게, 요 부분 하는 거예요. creating data. 요렇게 해가지고, 복사하셔서, 여러분 붙여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 처음에 제가 하게 하면요, import pandas as pd라고 하는 거고요. as라고 하면 이제 별칭을 쓴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pd라고 하면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판다스 다 쓰셔야 되니까 pd로 할게요. 그리고 갖고 오시면 아마 이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PD 데이터 프레임 PD라는 게 이제 판다스의 모듈을 써서 거기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 그런 다음에 각각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리즈였죠. 각각 A를 키 밸류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판다스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라고 했고 기억나시죠? 컬럼 베이스로 10벡터로 되고 이게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즉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4, 5, 6. 그래서 A에는 4, 5, 6이라는 열 벡터, A라는 열에 4, 5, 6이라는 인자값이 있을 거고, B라는 컬럼에 7, 8, 9가 있을 거고, C라는 컬럼에 10, 11, 12가 있고, 각각의 인덱스는 1, 2, 3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어디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줘.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돌려볼까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이 시리즈였어요. 그쵸? B, C, 그리고 인덱스 1, 2, 3가 나오는 거죠. 각각이 열로서 4, 5, 6, 7, 8, 9, 10, 11, 12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고 여러분은 직접 치셔야 돼요. 그 중에 내가 접근을 어떻게 한다? 이 A라는 그쵸? 이 시리즈에 접근할 때는 DF에다가 이렇게 치셔가지고 하시면 이게 뭐죠? 인덱스 1, 2, 3이 나오고 4, 5, 6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B로 하면은 B 7, 8, 9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똑같이 C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1, 2, 3의 인덱스에 C 10, 11, 12가 각각 밸류 값이 나온다. 인덱스 밸류 이렇게 우리 시리즈에서 봤던 거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다 소문자로 되어요. 우리 알다시피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러가 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는데 잘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 접근하는데 그 중에서 A하고 B의 행열로 지금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A하고 B 각각 A, B를 가져와 이 인자값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저도 그랬고 예전에 처음 판다스를 안 하고 바로 데이터 분석 실습을 가면 헷갈렸던 게 LOC, 로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ILOC였어요. 그러면 LOC는 뭐냐면 로우 데이터를 보는 그 뭡니다. DF에서 LOC를 딱 할까요? 그쵸? 로우 데이터 A에서 A의 로우 데이터 4, 7 그쵸? 1번 하면은 요거죠? 4, B는 어떻게 돼요? 7 그쵸? C는 C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64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면 2를 가시면 인덱스로 로 데이터로 가는 거예요. 2번은 5, 8, 10, A, B, C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 거에 A도 접근을 하면 몇이냐? 여기 보시면 DF를 가실까요? DF를 가시면 이게 좀 보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요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볼게요. 원래 DF로 가시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이게 LOC가 행이잖아요. 세 번째 행에 A가 가는 게 값이 뭐냐? 6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행열 순서예요. 그죠? 행, 열, 이렇게 식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즉, 내가 1, 2행에 A하고 B만, 그러면 4, 5, 6, 7, 8만 나오겠네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쵸? 4, 7, 10, 5, 8, 10. 즉, 여기 이렇게 4, 7, 10, 5, 8, 11, 6, 9, 12. 컬럼 열이 나올 거고, 인덱스는 1, 2, 3을 줄 거고, 콜럼에 대신 거기다 이름을 A, B, C라고 줄 거예요. 시리즈로 준 것 뿐이에요. 동일하죠. 딕셔너리 형태를 우리가 시리즈로 변환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import numpy as np. 자, 이제 뭐냐면 numpy를 여러분들이 아까 연습했던 이 치읓을 봐가지고 하게 되면 에러가 나는 게 import를 안 했는데 모듈을 부르지 않았는데 이걸 하시게 되면 에러가 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import numpy as np를 해서 불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할 건데 이번에는 np를 불러서 none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즉 not a number의 약자죠. 그렇죠. 넘버가 아닌 어떤 특정 값이 정보가 있는 거예요. 4, 5, 6, 6 다음에 이게 맞춰줘야 되죠. 열에 5개씩 원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덱스는 PD에 멀티 인덱스 from tuple 이제 멀티 인덱스인데 tuple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멀티니까 인덱스가 여러 개가 2가지 이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D라는 게 있고 D에도 1, 2 구분되고
2라는 거에서 2, 3. 그죠?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거기에 네임을 n하고 v하고 하면 됩니다. 즉, 인덱스를 툴풀 형태의 멀티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A에 4, 5, 6, 6하고 none이라는 나더 넘버가 있었죠? 요건 이해하시죠? 시리즈는 컬럼 벡터로 가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덱스는 멀티 인덱스고 그게 어디 튜플 형태다. 그쵸? 근데 그 튜플이 D, E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인덱스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E는 세 개고, 그리고 그 네임을 각각을 N, V로 지금 여러분들이 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리스트하고 튜플의 차이가 있어요. 리스트는 우리가 대괄호 형태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튜플은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그 값을 바꿀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쵸? 만드는 게 우리가 괄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리스트는 그 값을 생성하거나 삭제 수정이 되지만 이거는 immutable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튜플은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앤 로우의 실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딕셔너리하고 우리 딕셔너리가 알죠? 어떤 키 밸류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딕셔너리죠. 그 시리즈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변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판단스 내장 함수인 우리가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시리즈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딕셔 우리는 이공하고요. 딕셔너리는 뭐야 함수의 매개 변수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키값 K는 시리즈의 인덱스에 대응하고요. 딕셔너리 각 키에 매칭되는 그 값, 밸류죠. 그거는 시리즈의 데이터 값의 원소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세요. 실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딕셔너리 시리즈 변환은 키 밸류로 이렇게 이 키에 대해서 키 0에 대해서 v0이라는 우리가 값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 0은 뭐 값이 3, 키 1은 K1은 뭐 4 이런 식으로 값을 다 3, 4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시리즈는 이렇게 인덱스 하나에 똑같죠. 그 인덱스 하나에 그 다음에 밸류 값을 가지니까 요거는 인덱스로 가고요. 요거는 데이터 값에서 시리즈로 판다스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딕셔너리 구조를 시리즈로 변환을 한다. 자,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실습이 있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러닝이 돼 있고 지금 체크 포인트가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셧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저는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파일에서 new, 노트북, 파이썬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week 2 뭐 두 번째 실습 이름을 뚜두두두 랄랄랄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걸 딱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쓸데없는 게 있으면요. 아무튼 지금 실습 두 번째는요. 시리즈를 만들고 인덱스 구조랑 원소를 선택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만들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어차피 칠시트 줬고 실습을 진짜 하는지 이걸 내는 게 여러분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배웠던 딕셔너리에서 시리즈로 변환한다. 이거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문자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코딩은 위키팔로 그렇죠? 유니코드로 하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판다스를 불러올 겁니다. import pandas as pd라고 해서 부를 거고요. key value 그게 딕셔너리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딕셔너리 구조는 딕셔너리는 여러분이 중괄호를 쓰죠. key value 그리고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다운표 쓰는 거고요. A라는 키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D는 2, C는 3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걸 빅데이터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판다스 시리즈 함수로 우리가 pd 시리즈 이거 대문자 잊지 마시고요. 딕스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변환해서 이걸 sr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수 sr, 그쵸? 요 sr의 자료형이 뭔지를 타입 치면 나옵니다. 프린트 함수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칸 띈다는 뜻이죠.
한 칸 띄어서 출력해줘. 그리고 변수 SR에 저장되어 있는 시리즈 객체를 출력해줘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걸 안 했네요. 트러스트 하고 또 결과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되니까 커널 가서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 쳐 보시고요. Shift 엔터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냐? 판다스 코어 시리즈라는 지금 거고 각각의 키 밸류 값으로 빅데이터를 출력해달라고 여기에 첫 번째 했잖아요. SR로 가는 게 빅데이터를 시리즈 형태로 보여줘. 그러니까 ABC 1, 2, 3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로 되어 있죠. 자, 인덱스 구조입니다. 인덱스에 배열 있고 시리즈 객체에다 닷 인덱스로 하시면 되고 데이터값 배열의 시리즈 객체 닷 인덱스입니다. 자, 시리즈 인덱스를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내려가서 처음에 import pandas as pd 이제 익숙하시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해서 변수 sr에 저장해 보는 거예요. 즉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할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연도 이런 날짜가 있잖아요. 나 숫자화로 문자화로 해놓고 3.14 ABC 100 true 이런 불리언까지 다양한 우리 배웠죠?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결국 뭐예요? 이거 하나면 되죠. 판다스의 시리즈라는 걸로 요 리스트 데이터를 넣어줘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SR로 만들어줘. 변수에 넣어줘. 이거를 출력해주고 한 칸 띄워줘. 이거죠? 누르시면 시리즈로 나오니까 여기 인덱스 번호 0부터 시작하죠? 4. 0, 1, 2, 3, 4. 그쵸? 거기에 대한 밸류 값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객체죠. 객체. 오브젝트로 나옵니다. 자, 이제는 인덱스 배열은 변수 idx. 이렇게 변수가 거의 비슷하게 써요. 개발자들은. idx를 저장하고 데이터 값은 val. 그쵸? value라는 걸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sr의 인덱스. 그쵸? 요 점이 어디로 접근하라는 뜻이니까 인덱스 배열. 요 sr에서 value로 해서 이 val이라는 데다가 넣어줘. 그리고 프린트하고 한 칸 띄고 이제 결국 인덱스하고 그 값을, 밸류 값을 출력해달라는 뜻이잖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면 range 인덱스의 범위가 0,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한 개씩 스텝이 한 거고 각각의 여러분들 이렇게 밸류 값이 출력이 5개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리즈 인덱스입니다. 지금 제가 그 조도에 지금 PDF로 있는 판다스 치쉿을 보지 않고 지금 치는 거는 제가 별도로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해서요. import pandas as pd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튜플을 시리즈로 변환해 주는 거죠. 인덱스 옵션에 인덱스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2010년 5월 1일 있고 여자하고 true다. 이 튜플 데이터죠. 이 여러분 배웠듯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튜플 데이터를 이름, 인덱스 생년월일, 성별, 학생 유무를 보고 시리즈로 만들어주면 이제 시리즈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리즈 데이터를 받으면 SR로 넣고 프린트하고 합니다. 즉 튜플도 시리즈로 변환이 가능하죠. 원래 자체는 그 안에 인자는 튜플을 못 막게 막은 거죠. 임뮤터블이지만 이거를 판다스로 통해서 시리즈로 전환 데이터 타입 자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각각 인덱스니까 요렇게 다겠지. 0, 1, 2, 3. 그쵸? 그래서 여기 0, 1, 2, 3. 그쵸? 주소 번호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생이고 이 데이터를 여기 값이 나오니까 0인 그 다음에 2010년 5월 1일 true. 이 객체다.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를 선택했을 때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입력하는 겁니다. 원소를 한 개 선택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원소를 선택하는데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고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소를 우리 XR의 0이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겠죠. 이름이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주소 번호인 SR의 첫 번째 원소 0이죠. 여기 우리 한 0, 1, 2, 3 정수형 위치 인덱스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여 자체의 이름이 있죠. 이름, 이 원소의 이름을 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따옴표 꼭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0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제 여러 개 원소를 할 때는요, SR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죠? 선택식 대괄호라고 해서 인덱스를 활용하니까 1, 2,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할 때니까 이게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시면 여기다가 그대로 생년월일 성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여러분이 뽑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인덱스 범위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성별, 월, 성별과 이렇게 두 가지가 출력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리즈에 대한 두 번째 실습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루기 때문에 큰 그림만, 그렇죠?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가 뭔지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R 프로그램에서, 왜냐면 분석 툴이다 보니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분석에 이제 가다 보니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R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많이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열은 이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보시면 각각은 뭐예요?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리즈 객체입니다. 열은. 그래서 시리즈를 열 벡터라고 해요. 1차원 배열이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개의 열 벡터들이 같은 행, 그 행을 인덱스 기준으로 줄지어서 한 2차원 벡터, 즉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행과 열로 가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게 행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요, 행과 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은 인덱스, 로우 인덱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외우는 게 더 쉽더라고요. 행 인덱스가 아니오죠. 로우 인덱스, 그 다음에 컬럼 네임, 컬럼 레이블, 즉 열 이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행 인덱스 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인덱싱 할 때, 슬라이싱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인덱스 n까지 이렇게 하고, 각각의 칼럼을 깨서 시리즈 0, 1, 2, 그쵸? 이게 열 이름 칼럼 네임을 시리즈라고 한다고 했어요. 구조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열 벡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다루를 보는 게 더 이해가 되시죠? 주식 종목 리스트를 보시면 종목 코드가 있고 뭐 각각의 코드가 있겠죠. 그럼 회사 이름, 액면가, 총 주식 각각이 결국 이게 뭐예요? 피처리 이제라고 하죠. 특성, 속성, 즉 속성별로 시리즈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행을 레코드라고 그러죠.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내용들. 근데 각각의 중요한 속성들, 특 피처. 그래서 대부분이 다 열로 돼 있는 이유가 피처 셀렉션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차원 축소 뭐 이런 거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각각의 속성들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나 어떤 것들이 쭉 나눠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가. 그거에 따른 특징들이 결국 차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속성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열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현대전자 쭉 나와 있죠. 이 열 쪽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시리즈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의 각열은 여기 써 있죠. 속성, 피처라고 합니다. 일련의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각 행은 개별 관측 대상, 그쵸? 행은 인덱싱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 하면 인덱스 1이 되겠죠? 인덱스 1은 뭐예요? 종목 코드는 017670이고 SK텔레콤이고 액면가는 500원이고 각각의 속성 데이터들의 모음인 레코드.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실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아이파이썬, 즉 이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그 파일로 지금 했지만 리드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치니까 라이트를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new 파이썬 그래서 새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언타이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페이지 나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쓸데없이 아까 랄랄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셧다운 하시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렇죠? 필요 없이 공간을 차지하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우리 Subset Observation Law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주제에 대해 실습을.
자, 실습 세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subset observation laws고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는 drop duplicate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서로 겹치는 게 duplicate잖아요. 복사본이나 이런 걸. 그거를 drop, 떨어뜨려 제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중복 데이터를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똑같이 import pandas as pd예요. 자, 이제 커널 가서 일단 restart and clear output를 전화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numpy가 np라고 하죠. numpy는 데이터를 정제해 주는 거고 이거는 분석해 주는 툴입니다. 자, 이제 똑같이 필드 데이터 프레임인데 자, 각각 키 밸류로 돼 있죠. 그래서 딕셔너리죠. A는 456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B는 789, C는 10, 11, 12예요. 똑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인덱스, PD 멀티 인덱스 from 튜플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멀티 인덱스로 D1, D2 두 가지 있는 거죠. D는 그쵸? 인덱스가 지금 두 개 있어요. D라는 인덱스 1, 2, 그 다음 E 하나 있네요. E 그리고 각각 이름은 NV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추가를 할게요. 플러스 누르시고 이 DF를 한번 쳐볼까요? 대소문자 구문한댔죠? 그러면 우리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NV 이름이고 D는 두 개의 인덱스를 갖고 있고 E 그리고 ABC는 각각이 시리즈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DF에서 이 각각 원소의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 DF가 7보다 큰 값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에 들어가서 데이터 프레임 들어가서 7보다 크지 않는 수는 뭐예요? not a number 아니니까 그걸 쓰고 7보다 큰 값은 여러분들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각각의 이 B에 어떤 한 점이죠. DF의 이 B에서 각각이 7보다 큰 게 있느냐 보는 거죠. 그러면은 7이 있을 때는 이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 B에서 7, 8, 9에서 7이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잠깐 볼게요. 그쵸? 7보다 큰 게 8, 9, 11, 12, 그쵸? 그 다음에 5, 6 이런 것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df.7 B죠. B에서 7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불리언 값으로 나와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런 게 있느냐 확인하는 거니까 뭐예요? 각각에 대해서 false냐 true냐 이렇게 불리언으로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할 때 이제 역으로 자꾸 이제 이게 가리니까 DF를 계속 켜놓을게요. 그렇죠?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A로 가세요. A 시리즈에서 7보다 큰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니죠. 7보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죠. 다 작잖아요. A는 4, 5, 6이니까 그대로 출력이 다 되는 겁니다. C를 볼게요. C는 10, 11, 12죠. 큰 게 있냐? 그대로 다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df에 .c 해가지고 이 시리즈에 있는 C 여기에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 해가지고 각각 원소 이름인 C로 해서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요. 이게 편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될 경우 있어요. 왜? 우리가 한글 같은 거를 이제 파싱하거나 분석할 때 이게 여기는 이제 영어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여러분 접근할 때 구분이 오히려 이게 더 한글 이름으로 돼 있는 게 ABC가 아니라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구분이 더 편하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뭐가 오류가 생겨도 뭐가 오류가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A에서 7보다 작은 값이 있느냐 그쵸? 있으면 그쵸? 볼 수 있겠죠. A에서 7보다 작은 값. 지금 4, 5, 6이 다 작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고요. 7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할 때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하죠. 표시를 딱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 크니까 그대로 다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중복된 값이 있으면 그걸 삭제하는 연습을 할게요. 지금 df 드랍, df 데이터 프레임에 가서 드랍 디플리케이트 중복된 값이 있으면 제거해줘라는 명령어인데요. 지금 딱 해보니까 없죠? 왜? 중복된 값이 지금 없잖아요. 4, 5, 6, 7, 8, 9, 10, 11, 12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임의로 중복된 값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지금 4, 5, 6인데 6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시리즈가 10벡터니까 4개가 됐잖아요. 그럼 다 맞춰줘야죠. 9, 12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돼야 돼요. 0, 1, 2, 3 알겠죠? 그리고 요거 맞춰준 거죠. D1, 2, 2에 3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걸 MV로 해서 DF2라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4개의 하나씩 중복 데이터가 6, 9, 12가 넣어줬고 1, 2, 2, 3 그쵸? 이렇게 지금 4개가 돼야지 됩니다. 만약 하나가 없으면 에러가 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df2라고 새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거가 드랍 듀플리케이트 중복된 값 있으면 제거해줘 라고 했어요. 그쵸? 제거됐죠. 그쵸? 이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요 중복된 값 원래 있는 것을 잠시만요. df2 그쵸? 예, 맞습니다. 이건 그냥 처음에 연습을 df2를 여거 없을 때 그냥 드랍 듀플리케이트를 안 해주면 중복된 값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봐봐요. df2 드랍 듀플리케이트 해줘가지고 이거 바뀌었는데 내가 df2를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해되시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몰래 df2지만 여기서만 끊긴 거를 결과를 보여달라는 뜻이잖아요. 겹치는 값이 없게끔. 이럴 때는 어떻게 변수에 그냥 df2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df2에 가서 drop duplicate 요거를 in place of noun 여러분 영어를 아시면 무엇을 대신하다, 뭘 대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true라는 이 옵션을 넣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df2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df2는 변형이 됐을 거예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오버라이트 시키는 거예요. df2 duplicate이라고 우리가 지금 명령을 쓴 거를 다시 df2에다가 덮어 씌워줘. 그러면 이 변수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바꿔볼까요? 처음부터 duplicate 하기 전에로 다시 가시면 df가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가셔가지고 어디 갔냐? 그쵸? 요걸로 가볼게요. 지금 df 다시 살린 거예요. 중복값이 있어요. 거기서 드랍 듀플리케이트를 하시면 건 바꿔주는데 중복된 값을 제거된 게 보여지는데 df2를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중복된 값이 있는 걸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오버라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df2를 딱 해주고 딱 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df2는 이제 오버라이트해서 이 중복된 값을 변형, 없애준 것을 다시 df2로 집어넣잖아요. 자, 이제 df2 아까쯤 했던 중복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2, 3 이렇게 다시 6, 9, 10 인덱스, 2에 3 인덱스, 2개 인덱스가 있고 6, 9, 10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바꿔야 되겠네요. df2에 d2 그렇죠? 보시면 df2에 드랍 듀플리케이트 하겠다는 거는 아시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겠다. 근데 여기도 옵션을 넣을 수 있어요. 즉 마지막에 있는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내가 딱 보기에 1, 2 다음에 3이 나오는 게 더 좋아. 그럴 경우에 df2를 다시 덮어 씌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3인데 요 3만 살아남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할게요. Subset Observation Loss에서요. 우리가 파이썬의 로직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판다스에서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요거는 AND 연산자고요. 이거는 이제 OR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물결 표시가 있으면 not이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위로 꺽쇠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숫자 연산자에서는 제곱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XY 이고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dot하고 any를 넣으면 any 함수, 데이터 프레임에서 .5를 하면 all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 3에서 했던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연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저처럼 3에서 5까지 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덱스가 두 개 있는 거죠. 멀티 인덱스였죠. D가 1, 2로 인덱스가 있고, NV고, A의 시리즈로 B는 3개씩 인자가 있죠. 자, 각각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7이라는 인자가 이게 뭐예요? 같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인자가 있는 인자 중에서 7이냐 아니냐, 그렇죠? 7이 아니냐, 맞으면 true, false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보시면 다 1, 2, 3에 4, 5, 6은 값이 7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rue로 나오고요. B도 똑같이 해보시면 하나만 7이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boolea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df로 감싸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각각을 true, false 형태로. 아닌 것만 우리가 추측하고 싶어요. 7이 아닌 것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7이 아닌 것만. 그러면 요 7이 B가 7이니까 요거면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요 5, 8, 11, 6, 9, 12만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데이터 프레임 A에서 그것이 안에 어떤 밸류가 있냐 하는 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요거에 대한 명세를 알고 싶으면요.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탭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duck string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use a list of one element instead. values는 리스트 형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렇게 df에다 a로 접근할 때 not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대괄호를 써서 이렇게 문자기 때문에 a를 했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다 접근법은 동일한데 뭐예요? 5가 그 안에 5라는 밸류 이 안에 값이니까 이 또 띄워준 거죠. 5라는 값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A로 접근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글일 때는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더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A에 원래 A로 가시면 그렇죠? 이건 지금 제가 DF로 다시 가볼게요. 한번 DF 이거잖아요. A로 접근을 해보면 A는 5 그렇죠? 있냐? 그럼 여기 있잖아요.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동일하게 5가 있으면 true.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널 값,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널 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알겠죠? 그럴 때 PD에 is null, DF에 있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냐고 있냐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false예요. 널 값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널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널 값이 항상 있으니까 in으로 널 값을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np로 numpy로 이 없으면 import numpy as np를 하시고 np none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고요. 이게 같아야겠죠. 열 벡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그럼 5개씩 맞춰주시고 인덱스는 멀티 인덱스고 튜플 형태로 5개 맞춰줘야죠. D하고 똑같습니다. D 인덱스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인덱스 안에 세부 인덱스가 1, 1, 2, 2, 3, 3이 나오는 DF3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 DF3에 내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 세 번째에 넣을 값이 있느냐? 있죠? 그러면은 있으면 어떻게 해요? true로 반환합니다. 그렇죠? 여기 세 번째 true. 여기 보시면 나온 값이 true 있죠. 자, 이제 A라는 거에 접근을 하면 두 가지가 df3.a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문자로 A로. 거기에 is null이 있냐? 그렇죠? 예, 있죠? tru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 개수를 알고 싶어요. 널 값에. 그러면 dot sum을 하면 한 개가 있다. 표시가 나옵니다. 이제 is null하고 반대가 not null이죠. PD의 not null, df3를 하시면 아닌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긴 거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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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건 null이다. null 값을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전체 not null 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PD not null, df3를 넣어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df3로 해서 not null이 있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df3에 a에 not null이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죠. false.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총 개수를 구할다. dot sum을 하면 4개가 있다. not null이네. 그렇죠? null 값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ny 함수입니다. 어떤 거라도 있느냐? 그렇지만 true, true, true. 그렇죠? A에도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냐? df의 A로 접근해서 not null인데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자, false, false, true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and 형사자는 두 개다가 참여해야지. true and true 해야 되고요. 만약에 true하고 false가 하면 false가 나오잖아요. 그걸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에는 and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 보시면 df3에서 b가 치거나 또는 or df3에 가서 그 df의 a라는 거에 o가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 5월 연산자로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AND나 OR 연산을 에러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습 네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실습 subset observation의 로스의 마지막 실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새로 오게 되면요. 제가 항상 말한 게 전체적인 구조,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전처리를 하기 전에 뭐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데이터가 몇 개 없으면 상관없지만 엄청 많은, 뭐, 10,000개, 그러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장 유용한 게 헤드하고 테일입니다. 헤드 값을 하면요. 이게 이제 R이나 조금 다른데 R은 6개를 보여주고요. 이 파이썬은 5개를 보여줍니다. 즉, df3를 우리가 하면 거기에서 닷 다음에 헤드를 하면 5행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보여준 거고요. 여기다 헤드 2개 하면 이 2개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구나. 자, 근데 이제 끝을 알고 싶어요. 끝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펴시면 몇 개 개수를 지정해주고 디폴트는 5개라고 했어요. 하면 뒤에서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플렉 하면 플렉션이라고 하면 일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일부분. 그래서 뭐냐면 샘플 하면은 랜덤하게 샘플링 해서 가져오는데 우리가 플렉 해가지고 어떤 걸 하면 0.5 비율로 그러니까 0.5라면 50% 비율로 샘플링을 해줘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임으로 무작위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이 코드를 샘플 코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렉을 0.7로 70% 보여줘. 그렇죠? 샘플링을 30% 해줘.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걸. 그리고 이게
샘플링은요, 할 때마다 달라요. 봐봐요. 지금 4, 6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값이 바뀌어집니다.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만약 DF3의 샘플, 이제 우리가 개수를 딱 지정해 줄 때 여기다 n은 몇 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보면 에러 떠요. 왜? 현재 데이터가 5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게 2개 코드가 들어갔네요. 똑같이 보면은, 자, 샘플 n은 5개라고 하니까 지금 5개가 다 나온 거고요. 이제 DF3 보면 동일하죠? 5개. 자, 팁입니다. 우리가 비율로 샘플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야? 플래그에다가 0점. 이게 전체 확률이니까 1이잖아요. 0점은 50% 비율로 샘플링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 가로 옵션에다가 플래그에다가 는 뭐 0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지정된 횟수나 개수로 샘플링 하고 싶으면 n은 뭐 몇 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행으로 접근하는 게 LOC였죠? ILOC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DF의 ILOC 10에서 20. 이게 뭐냐면 select rows. 어떠한 롤을 우리가 뭐예요? 포지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DF3의 ILOC 10에서 20면 10에서 20까지의 범위에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쵸?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대신 뭐냐면 DF3로 이게 DF3잖아요. 지금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임의로 DF3라고 해볼게요. 이 형식상 여기다가 해주는 게 낫겠네요. 한 칸 이렇게 밀어오면은 밀어집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가위 난도질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봐요. DF3가 이거잖아요. 자, ILOC는 어떤 포지션에서 내가 셀렉트 롤을 하는 거예요. 10에서 20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빈, 그쵸? 명문 이름만 지금 나오고 있고, 목록만 나오고 있고요. ILOC에다가, 자, 이게 뭐예요? 처음 0부터 2죠? 이게 여러분 범주할 때 알겠지만, 2까지니까 0, 1,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있는 0, 1,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쵸? 행으로 가져오니까. 1, 0, 1, 이렇게 0이죠? 자, 여기는 3이면 0, 1, 2 되겠죠? 3개 가져올 겁니다. 자, 이번에 뭐냐면 세 번째, 여기서는 시작에 포함되어 있죠? 세 번째부터 끝까지 행을 기준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3, 4.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가 알다시피 0부터 시작 인덱스를 해서 마지막에 끝에 행을 뭐예요? 주소값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니까 끝에서 두 번째니까 동일하죠. 지금. 그쵸? 자,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이거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죠? 이게 끝이니까. 그 전거. 그죠?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 largest,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큰 값. 그거 할 때 n 중에서 우리 값 줬던 데이터 중에서 value를 찾는 거죠. 자, 우리가 df4라고 할 거고요. 범위를 feed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이 1, 10, 8, 11, 마이너스 5개 인자를 갖고 있는 게 A고요. 리스트, A, B, C, D, E. 그쵸? 이 리스트고, 여기 지금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값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A, B, C, D를 갖고 있는 거고요. C는 뭐예요? 1.0, 2.0, 나온값을 갖고 있네요. MP, 3.0, 4.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값을 갖고 있겠습니다. 시리즈 형태로 쭉 열벡터로 지금 값을 갖고 있죠. 여기에 특이하죠? 리스트로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이 DF4 중에서 n largest 뭐예요? 1이에요. 자, 이거 봐봐요. 이거 행이에요. 행. 첫 번째 행에서 그렇죠? A 가장 큰 값 갖고 옵니다. 좀 A 컬럼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오라 이거죠. 여기 좀 보면 하나만 가져가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 타입 에러죠. 숫자 컬럼에서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n largest 숫자잖아요. 넘버니까. 그래서 틀리고요. 자, 이거는 세 가지 가져오요. 이게 뭐냐면 이게 1, 2, 3이요. n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A 칼럼에서 하나, 제일 큰 거 하나 갖고 와요. 그럼 A 칼럼에 여기 보시면 11이잖아요. 그 요거 갈러 갖고 오는 거예요, 행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에러 떠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요거를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df4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값 중에 뭐예요? C라는 우리 시리즈가 있죠. 여기에서 세 가지를, 큰 거 세 가지 갖고 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 11, 10 이렇게 갖고 온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반대로 가장 작은 거 갖고 와. 그 세 가지만 뽑아줘. 자, 이게 뭐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맥시멈부터 몇 가지 우선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영향 그 순서대로. 근데 단 중요한 거는 n largest, n smallest는 뭐냐? 숫자 값을 만들지 문자에서는 못 가져온다. 문자 컬럼에서 못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인데요. subset observation, 이게 컬럼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제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import pandas as pd를 하시고요. c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별칭으로 as로 S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리스타트 클리어 아웃풋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요. 돌리시고요. 이제 똑같이 이제는 요 c본을 SNS로 부르게 했으니까 SNS에다가 로드 데이터셋 요거 할 때 이게 밑으로 하이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꾸 이거 갖고 갑자기 에러 떠요 하고 많이 물어봐요. 이게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리스라는 붓꽃이라고 하죠. 붓꽃 데이터 가장 많이 예제로 사용하는 거죠. 요거를 df로 넣고 df의 헤드를 치시면 이 값을 보여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나중에 보시면 sepal length, width, 그 다음에 petal length, petal width는 다 numeric, 즉 숫자고요. 스페이스는 종족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세토사, 벌스니까, 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종이. 그러니까 요거는 범주형 데이터예요. 스페이스는. 그렇죠? 종족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거 보셔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원소로 접근하는 게 대괄호로 쓰시면 되죠. sepal width, sepal length, 그 다음에 species. 요 데이터만 가져와.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를. 즉 이게 보시면 여기 잘 나오지만 150개의 레코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컬럼은 3개죠. 진짜 실제로 보면 데이터가 원 데이터는 150개의 레코드를 갖고 있고 5개의 우리가 변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범주형 데이터예요. 그렇죠? 스피시스. 자, 컬럼스를 우리가 3가지만 추출할 테니까 이렇게 3가지로 갖고 오고요. 컬럼즈는 df 컬럼, 리스트 형태로 컬럼을 지정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동일합니다. 그렇죠?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니면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준 거죠. 컬럼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다. df랑 그렇죠? df. 근데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이 df 컬럼스의 헤드 값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3가지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sepal width하고 sepal length의 헤드 값만. 자, 5개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df의 sepal width를 보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실수값이죠. 플러트는. sepal width로 가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sepal width의 헤드 값이면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df로 접근해서 대괄호를 갈 때 좋은 점이 한글 문자였을 때 유용하다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dot 해가지고 sepal width 그 접근을 데이터 프레임에 sepal width라는 변수에 접근해서 헤드값을 보여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데요. 우리 이 교도를 보면요. 최실세 어디에 있냐? 우리 이걸 했었고, 요 보시면 좀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이 있네.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반복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보통 다 외우기는 힘들고요. 그때그때마다 이런 샘플링을 해 있는 거를 여기 보시면 뭐 regex, regex, rege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를 필터링이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 이렇게 지금 저랑 연습한 거를 갖고 CSS 잘 갖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규 표현식에서 필터링 한다. df에 닷 필터 하고요. 이제 이게 레귤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 expression, regular expression, 즉 정규 표현식, regex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f 필터에 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matches strings containing period, 즉 이게 period 끝나는 거를 그쵸? 맞춰가지고 우리가 찾아달라. 그쵸? 이 점, 구두점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된 건 없어요. 이 IGS 데이터에는. 그래서 에러가 나올 거라서 지금 이게 다 막아놓은 거고요. df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필터를 하시고 뭐가 있냐면 요 보시면 데이터에 요 세팔 with 사이에 아래로 언더바가 있잖아요. 요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언더바가 들어간 컬럼은 가져와. 그러면 갖고 오죠. 지금 보면 스피시스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을 잘 알아두시면 내가 원하는 것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의 레코드는 다 보여지고 4개의 컬럼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df.filter에 정규식의 length에다가 달러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length라고 끝나는 문자가 사용된 컬럼만 가져옵니다. 그때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되고요. 우리 때는 제가 할 땐 요 지금 조도에서 요 보시면 length 지금 여기 있는 거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뭐예요? matches strings beginning with the word sepal. sepal로 시작하는, 그쵸? 그걸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여서 문자된 사용된 컬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epal로 시작되는 것을 갖고 올 때 조건을 거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2개만 갖고 오죠. 컬럼을. 자, 그 다음에 df.filter하고 reg에서 자, 이제 우리가 세팔로 된 것만 갖고 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beginning with x, x로 갖고 오고 1부터 5까지죠. end with 뭐예요? 1, 2, 3, 4, 5로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자꾸 보시고 돌려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내가 정제를 해야겠다. 그럴 때 reg x고요. 이게 언제 많이 쓰면 크롤링 같은 거. 자바스크립트 언어랑 지금 다르잖아요. 거기에로 돼 있는 걸 우리가 파싱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이 정규 표현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지금은 한번 해보시지만 실제로 뭐 정제된 데이터거나 여러분 갖고 온 데이터를 하실 때 또 뭐 여러분이 그 다음 과정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IMD나 DB나 뭐 이런 영화 뭐 댓글이나 자연어 처리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야? SE로 시작하는 거를 뽑아달라. 그러면 세팔 with 똑같죠. 자, 이거는 ES 달러 표시는 뭐예요? ES로 끝나는 거. 그러면은 스피시스에서 ES로 끝나잖아요. 그것만 딱 뽑아주잖아요. 그쵸? 자, 이제 좀 복잡한 겁니다. 잘 보시고 찾아가세요. 뭐냐면 strings except strings species예요. 자, 뭐냐면 이 물음표하고 여기 딱 있잖아요. species하고 물음표, 즉 species로 끝나는 그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뭐예요? 시작하고 끝나는 거를 이렇게 표시하다. 즉 뭐냐면 이 species하고 되어 있는 것만 제외하고 다 스트링을 뽑아줘. 그러니까 스피시스 있는 거 빼고 나머지 4개의 컬럼이 다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꾸 보고 자주 이 크롤링이나 이 데이터 분석이나 뭐 정제 업무를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뭐 어노테이션이나 이렇게 주석 달고 몇 개지 지금 이렇게 간단한 거는 외워요. 저도 쓰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를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보면서 이렇게 샘플 갖고 여러분들이 커닝페이퍼를 만들어 놓는 거죠. 치시트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df loc 하면은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앞에 행은 다 가져오는 거죠. all, 그쵸? 그 다음에 x2에서 x4 잡아요. 여기서는 loc select all columns, 그쵸? 그 다음에 between 어디에 x2에서 x4까지 포함시켜라. inclusive예요. 자, 보면 이제 loc를 써가지고 2에서 4행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그쵸? 2, 3, 4, 그쵸? 전체를 다 가져왔어요. 자, 이제 근데 여기서 LOC에서 2하고 5인데요. sepal with예요. 그쵸?
sepal width고 petal width예요. 그래서 2행에서 5행까지. 자, 이거는 2행부터 5행까지죠. 이거를 포함시켜요. LOC는 포함시켜요. I, LOC는 안 포함시킵니다. 그 차이예요. LOC는 포함시켜요. 2에서 5까지 포함시키고 sepal width에서 petal width까지 그 열을 가져와. 행열이잖아요. 이렇게 2, 3, 4, 5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sepal width부터 petal width까지 세 가지를 컬럼을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ILOC를 쓰면요. 위치에서 내가 셀렉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ILOC는 자, 앞에 그 보시면 컬럼선을 있는 모든 걸 가져요. 포지션에 있는 거를. 근데 뒤에 보시면 여기 행이잖아요. 요 3까지니까 2까지만 포함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1부터 3, 1, 그쵸? 포지션에서 포함됩니다. 보세요. 0, 1, 2 요거 3 안 포함되어 있죠? ILOC는 그 다음에 1, 2, 3 그쵸?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LOC에 DF에 세팔 랭스가 있고 이게 5보다 크다. 그리고 이건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스. 이게 LOC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5보다 큰 것들. 그리고 열이죠.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스를 표현해 달라. 자, 이거 같으면 5보다 크고요. 자, LOC에요. 세팔 윈스의 헤드값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5개만 이렇게 전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 따라서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판다스가 원래 자체는 6주 과정인데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2주 보통 6시간 뭐 강의하는 데서 집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즉 7시트로 정적 중요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했던 거죠. 자, 2주차 실습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